타원 작도하기입니다. 타원 작도하기. 캐드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각형 밑에 폴리곤이 있었는데요. 다각형 그리는 거. 근데 이제 교재가 이제 타원 작도하기가 순서라서 요거 하고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타원 작도하기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심점 되어 있죠. 중심점.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 표시 나와 있죠. 그죠? 자, 타원을 그리는 법은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 거는 일단 중심 포인트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이게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를 찍어주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타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번, 여기 포인트가 3번. 그래서 중심점을 선택해 주는 게 1번이고, 그리고 어떠한 지름에 대한 반지름 값을 선택해 주는 게 2번이고, 그리고 나머지 반지름 값 선택해 주는 게 3번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리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정의를 보면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지름을 설정해서 타원 형태의 객체를 작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지름,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여기를 1번으로 선택하고 여기를 2번으로 해서 지름을 찍었는데 여기 3번을 이렇게 크게 안 하고 여기다가 3번을 찍어도 어떻게 되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작도를 하겠죠. 자, 이게 타원입니다. 타원은 굉장히 간단해요. 요것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밑에 나오는 거 축 끝점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축과 끝점인데, 축과 끝점은 보시면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이 없죠. 양쪽에 어떠한 축의 끝점을 지정하고, 축의 점은 여기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축이 되죠. 그래서 축 1, 2라는 곳을 포인트를 찍게 되면 이 축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끝점을 하나를 지정해서 요거만큼 어떻게 되죠? 떨어진 얘 3번 포인트만큼 떨어진 타원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뭐 3번을 이만큼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찍으면 이제 타원이 실제적으로 그려지는 게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겠죠. 이렇게 길다랗게. 그래서 그 점을 마지막 점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타원은 그 형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형 호인데, 이제 호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호를 그리면 이렇게 반지름이 일정한 호를 그리게 되죠. 중심에 대해서 반지름 값이 딱 일정한 호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타원형 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이 호의 값들이 여기와 여기 호의 값들이 다 틀리죠. 왜냐면 타원이 이렇게 슴슴하게 넘어가니까 길이가 길쭉하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호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똑같이 여기와 여기를 찍어주고 내가 원하는 타원을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려나가는데 요거는 뭐 실질적으로 한번 캐드를 통해서 같이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각 그 명령별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축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타원형 호 이렇게 나오죠. 일정한 타원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홀을 이렇게 타원형 홀을 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빠졌네요. 일단 뭐 캐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좀 더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타원이. 자, 타원을 이렇게 보면 중심점, 축과 끝점, 그리고 타원형 호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위에 중심점 클릭해서, 자, 중심점 지정해야죠. 클릭. 자, 나머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반지름 값 지정을 해줍니다. 자, F8번 켜서 클릭. 자, 이렇게 되죠. 요로만큼 지금 현재 지정했고, 이제 아래 위 실제적으로 타원이 만들어질 거리값 넣어주면 되겠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임의의 거리값 넣어줄 수가 있고요. 다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타원의 축의 끝점 지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EL이거든요. EL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타원 나오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입력을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EL 단축키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중심점을 이용한 타원이 아니고 축의 끝점을 이용한 타원을 그리게 돼요. 축의 끝점을 이용한 타원. 그래서 우리가 단축키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축을 지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축의 거리를 어디서 어디까지 지정해 주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반지름 값 넣어주면 이렇게 타원을 그리는 거죠. 다시 우클릭. 자, 이번에는 조금 작게 클릭 쭉 올려보면 어떻게 되죠? 쭉 올려보면 이렇게 긴 타원도 그릴 수 있겠죠. 위로 긴 타원, 뭐 아래 옆으로 있든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직교를 켜놨는데 직교를 끄고 다시 우클릭해서 축의 끝점 클릭했는데 이제 삐딱하게 그릴 수도 있겠죠.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또 이렇게 사선 형태의 타원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EL이라고 단축키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호가 나오고 중심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축의 끝점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나는 중심을 좌표값을 알기 때문에 중심을 먼저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C를 입력해서 중심 옵션으로 바꾸고요. 클릭하고 나면 이게 중심이죠. 중심이고 이제 축의 이제 반지름 값, 요 값이죠. 여기서 요까지 값, 여기서 요까지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값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임의로 이제 그리는 법이지만 실제적으로 타원 그리는 거는 우리가 치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그 객체 스냅 값을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돼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리는 법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 타원형 호는요 일단 명령을 지정을 하고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호의 축의 끝점을 지정해 달라고 나와요. 똑같이 일단 끝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타원을 대충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찍으면, 자,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고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아직 명령이 살아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매개 변수를 넣어달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임의의 곳이나 이렇게 콕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방금 내가 지정한 포인트부터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고,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지워서 나가요. 캐드의 각도는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타원을 이렇게 호 형태로도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타원입니다. 자, 타원의 기본적인 거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옵션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폴리곤이죠. 폴리곤. 자, 폴리곤은 우리 교재에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폴리곤을 한번 볼게요. 좀 내려서.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인강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 인강 따라서 쭉 하셔도 되고요. 자, 폴리곤을 작성합니다. 폴리곤은 다각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같은 길이의 변을 가지는 다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각형은 1024까지 1024의 다각형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원의 내접, 원의 외접 하는 형태의 다각형 또는 한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의 다각형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원의 내접과 원의 외접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앞 시간에서 제가 설명해서 폴리곤을 하는 데는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원의 내접과 외접이거든요. 자, 원의 내접과 외접을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틀리는지. 자, 일단 이제 기존에 그렸던 건 조금 지우고요. 자, 마우스로 폴리곤을 작성을 해서 찍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면의 수를 입력해 달라 나와요. 4개면 그냥 사각형이죠. 우리는 이제 육각형 한번 해볼까요? 6이라고 입력시키고, 그럼 이제 육각형이죠.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해 달라고 나옵니다. 중심을 클릭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아이콘이 뜨죠. 이런 식으로 위에도 있고요. 자, 원의 내접이냐 원의 외접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요거 똑같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원의 내접으로 그립니다. 원의 내접 클릭.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요렇게 놓고 마우스를 좀 움직여 주세요. 움직여야 보이니까. 자, 여기 보면 노란색 안내선 보이죠? 이게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는데 원의 반지름을 얼마나 지정할 것이냐 물어봐요. 자, 원의 반지름을 일단 2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20. 원의 반지름 20입니다. 엔터. 그러면 육각형을 원의 반지름만큼 그립니다. 그죠? 자, 똑같이 그리는데 이번에는 외접으로 그릴게요. 방금 요거는 내접이거든요. 지금 이제 외접으로 갑니다. 다시 우클릭해서 명령 불러오고요. 면의 수 6개 똑같잖아요. 마우스 우클릭 한 번 더 그냥 엔터 치면 6이 들어가죠. 자, 들어갔습니다. 폴리곤의 중심 지정해달라 나와요. 똑같이 옆에다가 클릭. 이번에는 외접입니다. 외접. C를 입력해도 되고 마우스로 그냥 여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자, 외접이에요. 그죠? 자,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20이라고 입력했죠? 자, 똑같이 20 엔터. 근데 어떻게 되죠? 틀리죠. 사이즈가 틀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똑같은 원인데 틀리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보조적으로 제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2.1을 하나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원은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이 원은 사이즈가 동일해요. 확인해 볼까요? 자, 지름값으로 반지름 20으로 그렸으니까 당연히 파이는 40이죠. 그죠? 자,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줄게요. 지금 우리가 아직 도면층에다 색깔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한테 좀 외접과 내접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40짜리,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반지름 기준으로 치수를 넣게 되어 있죠. 반지름은 R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반지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자, 기준이 되는 원의 반지름을 작성을 하게 되면 요 원을 기준으로 내접이라는 것은 원의 안쪽을 얘기해요. 원의 안쪽, 원의 안에 접하는 이런 식으로의 다각형을 그립니다. 우리 다각형에 여기 나오는 다각형은 폴리곤은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다각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각형을 그리실 때는 내접이냐 외접이냐가 중요하고요. 또 외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원의 바깥쪽을 접하는 다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접일 때는 원의 안쪽, 외접일 때는 원의 바깥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시거나 도형을 그리실 때 치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치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변에서 나머지 변까지 치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 치수는 40이죠. 왜 그러냐면 원의 요 지름값이 40이기 때문에 이 변과 변 사이의 거리는 40이 됩니다. 그죠? 변과 변 사이의 거리는 40이 되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변과 변 사이의 거리는 모르죠. 치수를 확인해 보거나 계산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 꼭지점과 이 또 꼭지점과 이 끝점과 끝점 사이의 거리값은 40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도형을 그리실 때 치수가 여러분이 구하거나 아니면 도면에 표시된 치수가 끝점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내접으로 그려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변과 변 사이의 거리값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외접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내접과 외접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다각형을 그리실 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래서 폴리곤은 이제 이런 형상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폴리곤 기능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끝점을 이용한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끝점을 이용한 폴리곤은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폴리곤 중에서 끝점으로 그리는 법이 있죠. 끝점으로 면의 수를 5로 입력을 하고요. 지금 5가 들어가 있네요. 5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폴리곤 중심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 보면 모서리에서 2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2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끝점을 지정해달라 나와요. 모서리 첫 번째 끝점 어디냐 물어보는데 클릭. 그럼 두 번째 지정해달라 나오죠.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조금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변에 다각형의 한 변에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시작 포인트, 우리가 방금 그렸던 시작 포인트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의 시작 포인트는 사실상 기본적인 포인트를 찍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찍게 되는데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이 변의 길이 값을 알아야 돼요. 이 변의 길이 값.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표시는 되는데 뭐 22점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각도도 알아야 되겠죠. 여기 각도가 몇 도인지. 근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사전에 요런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포인트라든지 선 작업을 하고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임의로 막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잘 쓰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모서리로 그리는 기능은 잘 쓰지는 않고요. 대다수 중심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반지름 값으로 다각형을 그린다. 그래서 폴리곤은 그렇게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교재를 봐도 되고요. 자, 스플라인 맞춤이 있고 스플라인 CV가 있는데 스플라인은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서 단면 구역의 일부분, 그러니까 부분 단면들을 그릴 때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그냥 좀 쉽게 생각한다면 자유 변형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해서 자, 곡선을 그냥 마음대로 그리는 거야. 우리가 그 펜으로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뭐 어떻게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다 했으면 우클릭으로 명령을 종료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스플라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각 포인트가 나와요. 자, 이 포인트를 우리가 마우스로 가져가서 클릭해서 옮기면 이런 식으로 옮겨져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 곡선이 이렇게 마음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 변형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세를 보면 뭐 신축 추가 제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롭게 제거를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여기에다가 가서 마우스 지금 그냥 마우스만 올려놓은 거예요. 마우스만 쭉 가서 마우스만 이렇게 딱 갖다 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하게 되면 새로운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 더 생겨요. 자, 그래서 또 옮기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게 스플라인이에요. 근데 스플라인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스플라인 맞춤과 CV는 어떻게 틀리냐면 CV는 좀 쓰기가 조금 안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는데 자, CV를 하고 클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하고는 틀리게 흰색 선이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종료. 그러면 스플라인 맞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이게 이제 맞춤으로 그린 거죠. 선 위에 포인트가 있어서 이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변형이 가능한데 스플라인 CV는 선 위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삼각형의 끝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삼각형의 끝점에 해당하는 이 동그란 포인트를 찍어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이게 이제 스플라인 맞춤과 스플라인 CV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드 작업하실 때는 그냥 일반 스플라인 맞춤으로 하시는 게 작업하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스플라인은 이런 용도로 자유 변형된 곡선을 그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리긴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해칭이에요. 해치되어 있는데 해치는 이제 단면에 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안에 내부의 모양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물건을 잘라요. 그러면 자른 영역을 표시할 때 우리가 해칭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칭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단면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나중에 단면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 해칭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해칭이 뭔지는 한번 보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해칭을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이 위에 메뉴가 바뀌었죠. 위에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싹 바뀌었어요. 만약에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럼 해칭 작성 닫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셔도 돼요. 자 다시 해칭은 여기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들어와질 수도 있고요.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해치 작성 닫기를 하시면 밖으로 다시 나갑니다. 혹은 단축키로 H예요. 해치의 약자 H에서 스페이스바 하면 다시 해칭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딴 건 필요 없고 이거예요. 안시 31번이라는 요 놈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이렇게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격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KS 규격이라서 그 규격 안에 있는 게 안시 31번을 얘기합니다. 45도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서 선을 긋는 게 안시 3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치를 하실 때 안시 31번은 꼭 지정을 해 주시고 해치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자, 해치가 이제 어떤 거냐 보면 우리 아까 사각형 그리던 거 있죠? 사각형 그리던 걸로 일단 사각형을 임의로 한 몇 개를 그려 볼게요.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리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어떠한 특정 영역에다가 여기를 표시하고 싶단 말이죠. 요 영역에다가 일단 특정 부분을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게 해치예요. 그래서 단축키 H로 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싹 가져가서 한 0. 몇 초 정도 기다리면 자 지금 안치 31번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빗금이 지가 자동으로 쳐져요. 밑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구역을 이렇게 지가 자동으로 잡아요. 이런 경계를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다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 그리고 구역의 중간에다가 클릭하면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구역을 다 잡아줘요. 요게 해치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아직 명령이 계속 실행 중이니까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우클릭해서 종료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령이 종료되면서 빠져나와요. 자 여기 기본 해치예요. 내가 선택한 영역에 45도로 선을 그어준다. 요것만 지금은 아시면 돼요.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기계 제조법을 응용한 해치 작성법을 같이 할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또 그라데이션 해가지고도 있죠.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가면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일정 영역의 공간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바깥 영역을 하면 표시가 안 되죠. 왜? 캐들은 무한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바탕에다 혹시라도 마우스를 잘못 찍으면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지 혼자서 막 돌아가요. 왜냐면 이 영역을 잡으려고. 근데 굉장히 그러면 부하가 생기겠죠. 그래서 해치하실 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단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열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그라데이션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 안시 31번 맨 윗줄에 있죠. 자, 솔리드로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버립니다. 흰색으로. 요즘 캐드 바탕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은색을 칠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흰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하고 그리기는 다 끝났어요.
그리기는 다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는 거는 다 끝났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기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예제를 갖고 그리기 예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배웠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어떨 때 그려야 되고 어떨 때 어떤 기능을 써서 이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뭐 캐드 명령 선 그리고 호 그리고 뭐 사각형 그리고 하는 거는 뭐 조금만 봐도 알죠. 한 번씩 이래 해보면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실제적으로 왜 이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는지가 사실상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습 과제를 가지고 그리기 연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